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죠. 80만 만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떠평은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건데요. 여러 가지 미국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젤렌스키를 딥스의 아바타로 날조하고 푸틴을 딥스와 대결하는 의인인 것처럼 미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딥스의 총본산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선을 가장한 위장 보수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을 칭찬하다가 엄청난 야유를 받은 이후 민심을 읽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방관한 것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는 논리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비행금지 구역도 나토 가입도 전투기 지원도 거절한 바이든과 유럽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푸틴의 집단 학살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하고 결사항전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대 국민을 격려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은 미국이 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지 않느냐고 바이든 정부를 계속 압박하자 마지못해 바이든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바이든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이고 푸틴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젤렌스키는 독재자로 조롱을 받기도 했으나 경제학도 전공하고 법학 석사까지 획득한 인텔리입니다. 미국으로 피신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 국민과 함께 결사항전을 선포하자 지지율이 93%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화상으로 미국, 카나다, 영국 의회를 상대로 한 감동적인 연설과 결사항전의 투지에 노벨상 후보까지 지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레이건을 기념하는 레이건상을 수상한 젤렌스키를 딥스의 아바타로 중상모략한 세력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650만 난민을 초래한 집단 학살 푸틴 독재를 지원하는 세력은 시진핑 중공 독재, 30년 가혹한 독재 부정선거, 벨라루스 철권 독재, 중공과 결탁한 미얀마 군부 독재, 이란 독재, 북한 세습 독재뿐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공에게 악마를 지원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는 바이든이 아니라 젤렌스키라고 논평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악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호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선을 가장한 가짜 뉴스에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아마 이분은 SNS상에 떠도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푸틴을 옹호하면서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와 결탁하고 있다. 이것도 가짜 뉴스고요. 트럼프가 바이든의 그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판한 거는 맞습니다. 그 비판한 거는 이제 왜 방공구역 같은 거 설정하고 해서 공군기들 미리 그 방공구역 이런 거 설정을 잘해서 러시아 공군기가 폭격을 우크라이나 못하게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왜 선제 조치를 과감하게 못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푸틴을 옹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인기가 미국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그것은 애국적이고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 맞게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율을 보내는 거지. 아니 트럼프가 무슨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푸틴을 옹호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트럼프는요 사업도 못해요. 정치는커녕 사업도 못해. 근데 그건 미국은요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페이트리엇 액트 애국법 굉장히 강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음에 대통령을 또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실질적인 뭐 오너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요. 그렇게 했다간 또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나토 가입도 전투 기원도 이제 바이든이 거절하고 뭐 푸틴을 집단 학살로 이제 몰았다 이런 말도 이것도 또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는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냐면 딥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딥스테이트죠. 딥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딥스의 영향력을 해서 딥스가 뭐 트럼프를 움직이고 트럼프가 푸틴과 뭐 결탁하고 그리고서는 우크라이나를 뭐 이렇게 치려고 그런다. 이런 거 순전히 새빨간 가짜 뉴스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딥스 갖다 들이대요. 물론 딥스테이트의 그 세계 음모론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미국의 정치를 몰라서 그래요. 미국은요 공산당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 안보적 그 차이는요 1인치도 안 난다는 미국의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외교 안보,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익, 패권을 지키는 거, 이거는 미국 국민이 하나예요.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이 다르질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무슨 뭐 문재인이 대통령 됐다고 갑자기 한미동맹 뭐 무시하고 중국과 결탁하고 북한에 쩔쩔매고 이렇게 안 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면요 패권국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공화당도 집권했다, 민주당도 집권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패권국 유지가 안 되죠. 강력합니다, 미국은. 네, 애국, 국익, 그다음에 자유시장 민주주의, 신봉, 공산당은 뭐 퇴출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패권국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강력해요. 근데 그런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약간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요. 헌터 바이든 있죠. 바이든의 아들이 푸틴에도 돈 받고 우크라이나에도 돈 받고 뭐 중국에도 돈 받았다. 이런 지금 뉴스가 미국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이든의 아들이 그런 거고 설령 그 돈이 바이든한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슨 바이든이 설령 뭐 돈을 조금 얘는 나중에 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밝혀지겠지만 바이든 아들이 받았다고 해서 바이든이 뭐 푸틴과 결탁을 하고 중국과 결탁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그 로비 스캔들 이런 걸로는 발전할 수 있어요. 바이든 아들이 돈을 먹었고 중국에. 그건 이제 바이든 아들이 엮인 거가 될 수 있고 돈을 먹은 거지. 그게 미국의 외교 정책에 흔들 만큼 그런 그 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바이든 아들이 뭔데 자기가 돈 먹었다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조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안보의 그 근간을 흔들고 국익에 훼손되는 행위를 미국이 절대 시스템상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그냥 문재인이 훼손해 버리잖아요. 한미동맹 그냥 가볍게 훼손해 버리고 가볍게 그냥 USB를 북한에 그냥 가볍게 넘겨주고 이런데 그러는데도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밝혀지지도 않잖아요. 미국은 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중에 보십시오. 다 밝혀져요. 돈을 먹었어도 아들이 돈을 먹었어도 미국의 국익의 근간 외교 정책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이 러시아가 악독하게 하고 있냐면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1살 아기를 성폭행한 영상이 유포돼서 지금 러시아 군의 만행이 전 세계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이게 어떻게 1살짜리 아기를 강간을 합니까? 그리고 그걸 영상에 또 찍어요. 그걸 영상이 유포되고 이런 놈들이 공산당 놈들이에요. 6.25 때 우리도 많이 당했잖아요. 죽창에 사람 막 죽이고 강간하고 인민군들. 뭐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요. 잔인한 거는요. 이 자기네들 혁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게 공산주의 그 철학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냥 혁명이 우선이야. 인권 그다음에 무슨 사람 이거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 그러죠. 자기들 혁명.
그 사람 죽이는 거를 넘어서 1살짜리를 어떻게 성폭행을 합니까? 어떻게 강간을 해, 1살짜리. 지금 그리고 어린 아이들 막 강간하고 등판에다가 나치 문양 막 그냥 불로 지진대잖아요. 그런 게 속출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또 중국이 편을 들어요. 푸틴을. 그런 러시아를. 왜냐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 뻘갱이의 DNA는요, 이게 물보다 훨씬 진합니다. 그러니까 뻘갱이는 뻘갱이끼리 이게 피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러시아 지금 뻘갱이들 하는 짓이 시진핑의 중공이 볼 때는 그쪽이 피가 땡기네요. 그쪽이 편들고 싶지. 예를 들어서 미국과 나토의 그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편드는 거에 못마땅한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대놓고 지금 푸틴 편을 들잖아요. 푸틴 경제 제재에 비토를 놓고 푸틴 편을 든단 말이에요. 푸틴이 정당하다. 푸틴의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토가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이제 중국을 이거 그동안에 경제 관계가 밀접했거든요. 우리도 경제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수출 수입이 뭐 절대적으로 의존도가 중국이 굉장히 높은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수출과 수입이 제1 상대국이 중국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제 묵인해줬거든요. 중국의 이 만행을. 왜냐하면 총 수입의 20%, 유럽의 총 수입의 2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의 총 수출의 15%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과. 그러니까 중국과 교역으로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게 유럽이 됐어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경제가 떨어지면은 자기네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예,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중국과 약간의 대립하다가 뭐 무역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마크롱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중국의 만행을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저 러시아를 편들어? 야, 이건 경제고 나발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중국은 적이다. 이래서 이제 나토, 다시 말해서 유럽이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이 평론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유럽에서 중국발 안보 위기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나토가 지난 7일 날 벨기에 브뤼셀에 거기서 외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나토 안보에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하고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례 보고서도 나오고 이런데 중국은 중국의 야심, 그다음에 그런 행동이 세계 질서와 유럽의 안보 영역에 체계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그게 이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만행. 그런데 중국은 그 만행을 제재하기는커녕 푸틴을 옹호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거에 대해서 이놈들은 적이다. 지금 푸틴이 적이잖아요. 러시아가 적이 됐잖아요. 근데 적을 옹호하는 거 대놓고 그건 적이다. 그게 중국이 이제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대전으로까지는 뭐 가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그 1차, 2차 세계대전하고 지금 양상이 다른 게 핵이라는 엄청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서로 두려워서.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듯이 이런 전쟁은 있는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게 서방도 그렇고 푸틴도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푸틴도 코너에 몰렸거든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자기가 사는 길을 알아요. 지금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가 자꾸 불리해집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러시아가 자꾸 코너에 몰려요. 자기네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고 국내적으로도 지금 부인들이 반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 전장에 내보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아니면 부상당해서 다리병신, 팔병신이 돼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에 전쟁했느냐? 이러고 푸틴한테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가 물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승리했다고 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푸틴도 확전은 못해요. 3차 대전은 꿈도
못 굽니다. 왜냐하면 여력도 안 되고 일단 뭐 무기 체계고 비축된 식량이고 뭐고 여력이 안 되고 일단 그 다음에 국내외 여론 그다음 경제 제재 이거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3차 세대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서양의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요거 똘똘 뭉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으로 하는 서방 세력이 이걸 완전히 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경제 전쟁,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외교 전쟁 이거는 이제 핵을 안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럴 때 하늘이 도와서 문재인의 아류인 그런 저 주사파가 정권을 안 잡고 이 우파인 윤석열이 정권을 잡게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럴 때 어정쩡하게 중국 편들고 러시아 편들고 했다가는요 한국 이번에 쑥대밭 될 뻔했어요. 문재인 같으면 그렇게 하죠. 또 이재명 같으면 또 그렇게 하죠. 근데 단호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평택부터 가서 주한미군 그냥 우리 결속 강화하고 미국에 박진 보내가지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한 차원 높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안심하고 아니 서방 세계에서도 이제 한국하고 우리 이제 완전히 깐부를 맺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러시아는 지금 무너져 내립니다. 앞으로 잃어버린 30년 됩니다. 이제 축사발 났어요 거긴. 중국도 자 이렇게 서방과 미국과 뭐 한국, 일본이 똘똘 뭉쳐서 제재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경제 규모가 큰 뭐 G2의 중국이라도 이제 잃어버린 20년, 10년 갑니다.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넘버2였어요. 경제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1985년 프라자 회의에서 일본의 환율을 반토막 낸 다음에 미국의 그 말하자면 영향력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쭉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경제가 밀렸는데 중국을 이제 그렇게 다룹니다. 이제 경제로 완전히 박살내겠고 러시아는 이미 박살냈고 이번 전쟁으로 중국도 이제 쭉 내려가게끔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가죠. 서방에서 이렇게 적으로 생각하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손해를 감수하고 태클을 걸고 그 다음에 FDI 자금 빼고 그 다음에 환율 문제 삼고 니네 위안화 서방하고 환율 이게 변동 환율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 고정 환율로 뭐 이상하게 한다. 국가가 너무 개입한다. 니네 환율 믿을 수 없어. 위안화 같이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압박 들어가고 뭐 경제 제재 들어가면요. 그 큰 중국도 이제 휘청거리게 돼 있습니다. 명분이 일단 없고 악을 편을 들어? 그러면 악은 제거해야지. 이게 세계 국민들의 민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1살짜리를 강간하고 이러는데 저런 놈들을 편을 들어? 그러면 니네는 악이지. 니네는 적이야. 경제? 니네하고 거래 안 해도 좋아. 우리 손해 감수할게. 그러나 악은 처단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은 저물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늘이 도와서 윤석열이 당선됐네요. 이럴 때 우리가 이상하게 발 담그면은 그냥 우리도 그냥 저물어 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